네,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주제로 저와 함께 대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최단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 집회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다 할 충돌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서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네. 1차 대회 때 폭력에 너무 부담이 돼서 네, 결국은 민노총 전농이 주최한 2차 대회는 평화적으로 잘 끝났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도 하고 뭐 정부에 대한 항의도 하고 뭐 했는데 지휘는 역시 그 조계사에서 원격 조정이 좀 들어간 것 같고 네네. 집회는 잘 끝났는데 한상균 위원장의 이 거치가 국민들한테 정말 이제 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좀 두고 있어요. 네. 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랬다가 6일 날도 얘기가 없이 오늘 7일인데 네. 지금 11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경찰에 가서 충분히 그 민주노총의 그 대변 역할을 하고 또 법적인 부분 처벌받고 네. 그렇게 쿨하게 끝났으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네. 민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지난 주말.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네. 그다음 종교계, 그다음에 심지어 정치권, 언론계까지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정말 이번을 평화 시위의 그 정착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라는 그런 노력이 나름의 뭐 결실이라 할까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어떤 대규모 시위가 있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난 주말처럼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구호에 있어서 좀 더 그 체제를 거부하는 듯한 조금, 네. 그런 내용이 좀 심하긴 했지만은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다듬어 가고 결국에는 이 정군기 교수 말씀대로 이 한상균 위원장의 거치 문제로 이제 직결돼서 네네.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번 집회까지도 만약에 과격하게 붙었다면 향후 앞으로 집회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완전히 좀 차단이 될 뻔했겠죠. 그렇죠. 민주노총의 위상도 아주 이제 좁혀진과 네네. 동시에 네네. 그 폭력을 수반하는 어떤 강력한 의사 표시 네. 이런 방법들이 공권력이 상당히 오히려 더 강화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뻔했는데 네. 그 이번에 참 평화 시위로 끝나서 참 잘 됐다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6일 날 원래 당초 목표가 6일이었는데 하루 지났어요. 한상균 위원장 지금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버틸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평화 시위나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예. 뭔가 그래도 약간의 여론에 그 좀 우호적인 게 있고 그렇다 네. 하더라도 신도의 입장에서는 조계종 신도의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이제 이게 일종의 흥정 내지는 게임 비슷하게 됐는데 한상균 위원장이 요구하는 바대로 약간 좀 우호적으로 흘러간 분위기는 있죠. 네네.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평화 시위를 하고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관철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이 누구요 했는데 많이 알려지게도 됐고 많이 알려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그 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지만 저는 이것은 약간의 그 수면 아래로 지금 잠기는 상태지 결국은 언제든지 다시 그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경찰이 투입되거나 네. 아니면 체포가 이루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엄청나게 또 그 반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말 연초 근데 한상균 위원장이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떳떳하게 네. 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그 구인 내지는 그 동행에 네. 저는 그 합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사실 6일까지 나온다 해놓고 또 이렇게 하루 좀 시간을 좀 늦추면서 지금 11시 반쯤에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실 경찰이 강제 진입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갔다면 굉장히 좀 진짜 볼썽사나운 모습까지도 연출될 뻔했어요.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그 조계사에 계속 있을 명분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시위에서 폭력적인 시위를 했을 때 네. 기존의 민주노총에서의 시위가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었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이번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네. 사실은 2차 집회에서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갔지만 그것이 정말 자의적으로 평화 시위인가 아니면 온 국민이 정말 이번에는 평화 시위를 하는 건가 지켜봐서 평화 시위인가 네. 이런 의문도 있지만 네네. 이 한상균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일까지 달라. 그게 왜냐하면 이제 집회가 끝나 그렇죠. 2차 집회가 끝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면 나가겠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얘기였단 말이죠. 예, 근데 예. 그 얘기가 지나고도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더 이상은 조계사에 남아있을 명분도 그런 게 이제는 과연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집단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그 내부 안에 신도들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반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분들까지도 오히려 좀 더 그렇죠. 싫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기다렸던 이유도 그래 한번 2차 집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겠다는데 네. 그것도 지났는데 그러면 네, 네. 지금은 정말 버티기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아마 11시 반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뭐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11시 반에 어떤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할까요?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네. 오늘 11시 반에조차도 나 네. 안 나가고 네. 계속 조계산에 있을래라고 하면은 정말 네.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고요. 네. 결국 이것은 뭐 종교 수절이지만 공권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말 인내할 만큼 인내를 했다. 네, 네, 뭐 네. 말을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볼 뿐이지만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신도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끌어내야 되겠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신도분들이 또 그 종교계 또 그 불심이 깊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물리력으로 끄집어내지는 않고 네. 기회를 주고 또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상식이라면은 저는 오늘 11시 반에 한상균 위원장 그 경찰에 그 구인에 응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우려하는 게 3차 집회 예고해 놨잖아요. 그때까지 버티겠다는 얘기 하지는 않겠죠? 그 3차 집회라기보다는 이제 12월 16일 날 총파업. 그렇죠. 네, 총파업이 또 총파업을 있고요. 얘기해놔서 그때까지 버티면서 네. 결국에는 그때까지 버티면서 그 안에라도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출시켜가지고 네. 결국에 계속 그 노동운동의 동력으로 삼을 탄압받고 그럴 있다는 염려에 탄압받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로 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될 것이 우려는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는 그 조계사 측에서도 워낙 유리창으로 내놓고 하니까 예. 여론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조계사 측에서도 창문 내놓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방도 옮기고 방도 옮겼다면서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계사 측에서는 나서지 못하더라도 신도들이 나서가지고 예. 결국에 공권력이 협조하는 네.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네, 네. 근데 어쩌면 한상균 위원장은 좀 있다가 좀 더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배제할 수는 없는 같습니다. 상황인 예, 예. 거예요. 이게 더욱 그 조금 더 좀 논란이 됐던 거가 2차 집회 앞서 가지고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약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아직도 80년대 운동하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최창원 교수님 보시기에 그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시대가 바뀌면 예. 투쟁의 방법도 좀 바꿔줘야 되고 예.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예. 거기에 따라 그냥 과거의 향수나 아니면 과거의 퇴행의 심리 아니면 그리움으로 옛날처럼 하겠다. 예. 그 옛날에 어떤 영화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예.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좀 현실에 동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 발전도 없는 거고. 네. 저는 지금 그 민주노총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파업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한 투쟁 예. 아니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의 제시 예. 이런 걸로 다 가면서 오히려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시대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돼버리면 많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예. 또 정치권에서도 그걸 바라보는 눈은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창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또 민주노총의 어떤 투쟁 방식을 좀 네. 바꿔봐야 된다. 네. 그것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 가족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민생의 안전, 일자리의 창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거야.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획기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안 없이 좀 과격한 구호만 외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곱게만 보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투쟁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예. 뭐 파쇼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예. 정말 그 시대에 착오적인 그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그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대학생들이 4학년, 5학년 이 학점을 다 따고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일부러 졸업들 미루고 있잖아요, 또. 그 졸업 유예를 한 번, 두 번, 뭐 세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럼 갈 데가 없어서 밀려서 나왔는데 지금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예. 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 노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예. 귀족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예. 중심으로 돼 가지고 예, 예. 임금도 굉장히 그 세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나머지 80%, 90%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 노동자들, 예. 그다음에 취업 전선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대학생을 생각하면은 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정치 투쟁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그 쇠파이프 들지 않으면 일자리 안 주겠다는 얘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탄압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 예. 새누리당의 정도원 의원이 얘기를 했지 예, 않습니까? 그 소수 대기업의 기종 노조의 수장이라고 한상균 위원장을 직접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대기업 정규직 소수 기종 노조에 예, 예. 저런 정치투쟁인지도 모릅니다. 예, 예.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렇게 가감하게 역차별을 주겠다라는 내부에 그런 얘기들 실망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예. 지금 민주노총이 사실 이끌고 있는 그런 노조라는 것은 800만, 900만의 수많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물론 해고를 갖다가 너무 쉽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신입사원을 안 뽑고 정년만 늘러가면 기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측이나 노측이나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저렇게 투쟁 일변도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같이 쇠파이프 들고 사다리 안 들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말처럼 좀 창조적인 방법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경찰에서도 좀 이번에는 좀 특히 강경하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도 하고 어떤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공안 탄압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경찰도 너무 또 세게 나가면 네. 이건 이제 문제가 민주노총도 평화 집회를 하고 평화 시위를 하고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는 네. 경찰도 약간 좀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소요죄 최 변호사님 나와있지만 네. 소요죄를 적용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예. 쇠파이프나 뭐 끈 같은 것들도 외부에서 트럭으로 다 공수를 하고 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소요죄라고 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게 애당초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면 이게 우연히 모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적용이 또 가능할까 싶은데 오히려 이런 게임에서 흥정에서는 예. 한쪽이 좀 양보하면 한쪽도 좀 누그러뜨리면서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는 강경하게 나갈 타이밍이 아니라 부드럽게 나가면서 좀 지난 다음에 예. 뭔가를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세게 나오면 그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계기 구실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소요죄 얘기 나왔는데 소요죄가 정확하게 뭔가요? 네, 소요죄라고 하는 거는 다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요. 예, 예. 함께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손괴, 물건을 부시거나 이렇게 예, 예. 해서 사회 공공의 질서를 좀 무너뜨리는 정도여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소요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필요 없어요.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공동 목적은 필요 없는데 행위의 결과만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회 그 지역 한 지역의 예. 평온을 해칠 정도로 좀 폭행, 협박, 손괴가 심각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것이 이번에 소요죄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봐야겠지만 네, 예. 저는 조금 최 박사님과 다른 생각이 저는 법을 지키는 준법에는 흥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는 시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시위는 평화롭게 내가 이번에 하겠으니까 내 요구를 받아달라라고 흥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예. 헌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는 예, 예. 평화적인 시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내 폭력적인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흥정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근절을 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이라면 예. 소요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좀 강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고 구성 요건이 맞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도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2차적으로 평화 시위했는데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는 건 강하지 않나? 저는 그것은 좀 다른 생각입니다. 정 교수님 생각. 예, 그 법적인 문제는 뭐 그 소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앞으로 잘 그 사법당국에서 판단해가지고 예, 예. 적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최 박사님이 예.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예, 예. 뭐 이제 밀고 당기는 그 공권력과 그 노조 사이에서 어떤 흥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그 본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표현이 예. 뭐 흥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예. 경찰도 그런 그 표현 많이 씁니다. 뭐 그 민주노총이 저 서울광장을 오면 우리가 거기를 내주고 뭐 차단벽을 광화문에 설치하겠다. 그걸 경찰청장이 발표했을 때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공권력은 엄정 집행을 하고 예, 법을 예.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예. 우리 사회가 지금 공권력이 너무 그 물렁물렁한 그런 예.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예, 같아서 소유죄 문제는 앞으로 뭐 그 법조인들이 잘 그 판단을 하겠지만 예, 예. 저는 이번 그 1차 집회는 국가 공권력 모독죄 이거는 예.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그 한 2m 되는 쇠파이프를 전경이 운전하는 그 창을 그렇게 그랬죠. 깨뜨리면서 그 쑤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예. 보면은 국가 공권력을 모독하는
아주 그 나쁜 그런 영상들이 우리 뇌리에 많이 박히게 된 예, 아주 예. 나쁜 집회였습니다. 네. 이번 집회 보면서 좀 많이들 좀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잠시 간추린 소식 듣고요. 다음 주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